안녕하세요. 황제불패의 시장 대장주에 대한 강의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상당히 좀 답답한 양상을 좀 많이 보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게 좋은 장세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시장 대장주에 대한 집중 공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두시면은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데 유용하게 아마 써먹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법이 아닙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사실 파워 기법을 만들고 황제 기법을 만들어서 강의를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종목들이 나오긴 하는데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맥을 짚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시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요. 잘 들어두셨다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출연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청취해 놓으시고 실전에서 많이 응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시장 대장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시장 대장주의 중요성,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지금 띄워놨는데 대장주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는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대장주는 종목 장세를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대장주는 가장 오랫동안 상승하고 가장 늦게 내려온다. 그리고 시장에 대장주가 출현하지 않을 때 보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지거나 꼭 보면은 반드시 폭락하는 그 장세가 연출이 되거나 그래요. 제가 지금 주식 경험이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그 경험상 보면 이 시장의 대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일명 주도주하고 개념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 우량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테마 장세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 그러는데 그 종목들이 출현하지 않을 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거나 또 시장이 굉장히 나빠지는 양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의 대장주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대장주는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대장주는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소 쪽에 그 대장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수년 전부터 지금 대장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전자 IT의 총대장 삼성전자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죠?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흐름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잠깐 좀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나왔는데요. 작년 7월 달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 올해 들어서는 이 트렌드 자체가 고점을 못 넘어가는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 대장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니까 똑같이 거래소도 지금 박스권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합지수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자, 종합지수의 전체적인 위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2000포인트를 넘기고 나서 4개월 동안에 지금 그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또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올라가도 2000포인트에서 항상 걸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4개월 연속 지금 그러죠. 근데 대장주의 그 모양이나 대장주의 그 흐름하고 흡사하게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다시 강하게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겠다. 그 생각이 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시총이 크긴 한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주도주들이 또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에 주도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 하나가 움직임으로써 종목을 확산시키는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이 또 협력업체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원활하게 종목 확산이 되는데 이 삼성전자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동안 시장이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종목들도 보면 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지금 시총이 큰 부분도 있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이다. 왜냐? 현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통신주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통신주들은 기가 매수가 조금 요즘 근래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LT 뭐 가입자가 많이 늘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명분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금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근데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대장주의 그 역할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또 이제 그 자료, 그 두 번째 그 자료로 넘어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자, 대장주는 종목 장세를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요. 예. 자, 종목 장세를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나가 움직임으로써 삼성전자에 공급되는 뭐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실적 모멘텀도 같이 작용하는데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부품업체들로 종목들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기를 맞는 거예요. 정체기를. 그러니까 총 대장 하나가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끼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대장주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강조 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주는 가장 오랫동안 상승하고 가장 늦게 내려온다고 그랬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이제 지금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월봉으로 지금 전환해서 보면요. 자, 삼성전자의 그 상승이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3년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지금 정체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장기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월봉상에 5개월 선은 살짝 이탈했지만 아직 뭐 20개월 이탈한 것도 아니고 10개월 선 이탈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4, 5개월 동안 고점을 못 넘기는 그 흐름을 보였지 장기적인 트렌드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최근에 들어서 대장주 역할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장기 상승을 했죠. 근데 내려올 때도 보면 가장 늦게 내려와요, 대장이. 가장 늦게 내려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2009년, 10년도 이후에 11년도에 이제 기간 조정이 한 6개월 정도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수직으로 폭락한 게 아니라 저점을 조금씩 이제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흘러내렸죠. 결국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고점을 돌파하고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내려올 때도 가장 늦게 내려오는 게 대장주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대장주를 선호해야 되는지 이제 금방 감이 잡히실 거예요. 대장주가 상승할 때는 가장 오랫동안 상승하고 또 내려올 때도 가장 천천히 내려오고 가장 늦게 내려온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수익률이 나중에 제대로 상승세,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나올 때는 가장 수익률이 좋고, 또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률도 좀 적어요, 또. 왜냐하면 늦게 내려오니까, 천천히 내려오니까. 근데 다른 것들 보면 이제 쫙 올라가다가 고점을 치면 수직으로 막 이렇게 내리꽂는 경우도, 특히 이제 뭐 개별 중성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시가총액이 좀 작다든지, 아주 소형주라든지, 또 아니면 실적 동반이나 성장 동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 테마로만 움직인다면 급등이 나왔다가도 그냥 내리막길 칠 때는 가파르게 내려오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중요성 오늘 또 이제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성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시장에 대장주가 출현하지 않을 때 시장은 반드시 폭락한다.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제 뭐 다시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죽지는 않았어요. 트렌드 자체가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이지만 삼성전자가 장기 트렌드가 깨지려면 아까 월봉상에서 최소한 10개월이나 20개월선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장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출현하지 않을 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반드시 폭락한다 그러는데요. 시장에서 대장이 힘을 못 쓸 때 또 특히나 그래요. 물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지만은 코스닥에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시총일이 대장 역할을 했던 셀트리온이 전달부터 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이면서 굉장히 심하게 폭락을 했어요. 그죠? 셀트리온이.
그런데 대장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물론 올라가는 가는데 그게 딱 사라지니까 테마가 제대로 붙지가 않아요. 이제 단발성 급등주들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전달 이후에 5월달 들어서는 지금 코스닥도 사실은 좀 활발함이 좀 덜한다 이거예요. 근데 3월달, 4월달 그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코스닥이 시총일이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주 역할을 못하면서 심하게 폭락이 나오면서 매기가 확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은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연속성으로 길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확산이 안 된다는 거. 그만큼 대장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의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출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 장세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장주에 대해서 이제 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장주 이제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두 번째, 종목 장세를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이제 가장 오랫동안 상승하고 가장 늦게 내려온다. 그다음 이제 시장에 대장주가 출현하지 않을 때 시장 반드시 폭락한다. 요 전제를 가지고 이제 과거의 이제 대장주나 주도주들을 한번 이제 오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고성장기하고 저성장기의 대장주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특수 상황이 1997년, 98년도 IMF를 제외하고는 가장 굴곡이 심했던 게 아시다시피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의 금융위기입니다. IMF, 물론 이제 그보다 더 큰 그 사태는 이제 IMF인데,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망한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이제 망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한 건데, 경제적으로 망한 거는 이제 IMF 빼고는 사실은 없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자, 그러면 이제 2008년 이후와 전후를 나눠서 본다면 빨리 회복을 했어요.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IMF도 굉장히 빨리 회복했지만, 자, 근데 이제 고성장기하고 저성장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성장기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와 2008년 이후에 이걸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위기 전의 대장주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금융위기 전의 대장주의 특징. 자, 초호황 국면을 맞이하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 1위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중국한테 지금 추월, 올해는 다시 1위를 탈환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 1위도 지금 뺏겼어요. 지금 뺏길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향후 아마 5년 안에 중국이 아마 넘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수주가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자, 조선업 장기 호황을 보였습니다. 99년부터 해서 보시면은 수출액 추이가 상당히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금융위기 전에 2007년 최정점을 찍고 금융위기에 박살납니다. 조선업이. 자, 이 전성시대의 그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조선주의 총대장인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을 한번 놔두고 보자고요. 자, 2007년도에 최고 호황 정점을 찍고 나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자, 그 전에 보자고요. 쫙 차트를 쫙 펼쳐보면 2003년 전부터도 사실 호황이었어요. 조선은 세계 1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5년, 10년 동안 장기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전부터 해가지고 조선업황 수출액이 계속 늘고 2003년, 4년을 분기점을 해가지고 수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초호황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고 정점이 2007년 들었는데 사실은 2004년, 5년도부터 아주 장기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초호황 국면을 맞으면서 현대중공업이 아시다시피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근데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자, 다른 조선주들이 또 굉장히 스타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미포 같은 경우도 뭐 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 5년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시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스타 종목이 하나 탄생합니다. STX 그룹이라는 STX 그룹이라는 스타 종목이 탄생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4년을 지나서 2005년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를 냅니다. 자, STX는
여러분들, 자, 자료를 통해서 또 잠깐 화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그룹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 자, 화면 보시죠. 자, 과거에 이제 쌍용중공업을 모태로 했습니다. 2000년도 쌍용 그룹이 해체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대표이사인 강덕수 회장이 STX를 이제 쌍용을 인수를 한 거죠. 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STX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선기자재, 엔진, 그다음 해운 물류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STX 그룹이 재계 순위 13위까지 거의 급성장하는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2004년 지주사 설립과 함께 STX 엠파고, 그다음 이제 디젤 엔진 부품 대동조선, 전 대동조선입니다. STX 조선을 설립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파일을 커졌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사진 보이시죠? 자, 저 사진 뭘까요? 자, 조선 산업 진출 이후에 2007년도 세계 최대의 크루즈선 건조를 한 아카야즈를 인수했는데 특수선까지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호황을 맞을 시기였죠. 그죠? 자, 2004년, 5년 아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차트가 딱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냈는데 그 중에서도 또 STX 그룹이 그 시기에 이렇게 파일을 키우면서 덩치를 키우면서 세계 최대의 크루즈선. 자, 이거 타고 싶습니다, 진짜. 아, 저도 이거 타고 세계 일주 가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여기 수영장, 축구장 3배만한 그 크기래요. 수영장도 있고, 뭐, 전부 오락시설이에요, 전부 보니까. 뭐, 안에 보면 뭐, 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뭐, 특급 호텔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이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런 거 타고 진짜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죠. 이걸 이제 2007년 10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2007년도에 STX가 보시면은, 예, 아까 아쿠아야즈를 인수할 당시가 7월이었고, 그죠? 자, 10월이었죠? 근데 고점이 11월 달에 꼭지를 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물론 우연이 될 수도 있는데, 세계 최대 그 크루즈선 인수업체를 인수하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꼭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사상 최대의 꼭지를 잡은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000원대예요. STX. 자, 어마어마하죠? 이게 10만 원이 넘어갔던 게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STX 그룹이 그렇게 파일을 너무 크게 하면서 조선주에 아주 스타로 등극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대장주가 물론 이제 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였지만은 또 다른 스타가 STX 이만큼의 그 시세 분출을 냈는데 그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장주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게 초호황 국면에. 근데 아쿠아야즈를 인수하자마자 최대 상투를 친 거예요, 결국. 딱 우연찮게 그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자,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제 약진에 대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자, 최대 또 호황기를 누렸던 게 이제 자동차 그룹입니다. 2008년 이후에. 자, 2008년 이후에 자동차 업황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뭐 일본에 또 이제 그 후퇴도 있었고, 뭐 그 안에 이제 굴곡이 있었는데, 지금도 업황은 꺾이진 않았는데, 자동차주들이 이제 호황기를 누렸던 당시가 이제 5년 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융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또 호황을 누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스타 종목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탄생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장은 현대차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현대기아차인데, 현대차 지금, 자, 현대차만 이제 차트만 좀 잠깐 보고, 나머지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차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장기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도 상반기 이후에 이제 업황이 꺾이고, 또 일본의 추격이 지금 거셉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시세를 못 내는 하락기로 이제 작년 상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아직은 살아있지만은
예전에 호황 국면을 이제 맞이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엔 또 엔화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대장으로 나섭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9년 이후에 장기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매기가 얼로 확산이 됐냐? 스타주들이 아까 보셨듯이 자동차 부품업체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SL, 자, 램프라든지 차 램프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자, SL이. 그리고 또 한 종목이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화신이라는 종목. SL 다음. 자, 화신이 또 있고요. 자, 화신. 예, 이거 화산이라고 적힌 거 이게 틀린 겁니다. 화신입니다. 화신. 예, 글씨가 좀 틀렸는데 화신. SL과 화신이 어떻게 보면 부품주의 양대 축에서 스타로 탄생. 아까 STX 그룹처럼 스타로 탄생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힘을 못 쓰지만, 자, 그 다음 이제 뭐 또 부품업체 중에서 뭐 평화전공이라는 거 있고 성호 하이텍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스타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주도주나 스타 종목이 탄생할 수 있는 매기를 확산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서 이제 성호 하이텍, 화신, 그 다음 평화전공.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앞서갔는데, 자, SL과 뭐 화신 정도만 한번 보자고요. 자, 차트 통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2008년 이후에 호황 국면을 받았던 현대차, 기아차가 득세를 하면서 역시 SL도 마찬가지로 2008년, 9년도에 초호황 국면으로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1년 넘게 장기 상승을 하죠. 지금은 물론 꺾였죠. 지금은 이제 바닥선에 왔는데 굉장한 그 시세를 분출시켰습니다. 현대 기아차보다도 더 아마 시세가 더 크게 나왔어요. 현대 기아차는 장기 상승했고, 자, 화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화신도 한번 보자고요. 자, 화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에 9년도 상반기부터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자, 아까 STX 그룹처럼 결국 STX가 최대 그 크루즈선 인수 업체를 인수하니까 거기 상투 나왔는데 얘도 결국은 4월달 고점 치고 이제 꺾였죠. 그런데 새로운 스타즈를 또 만들잖아요. 대장의 중요성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스타즈가 화신, SL, 평화전공, 그 다음 성호 하이텍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대장주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이제 강조드리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뭐 강의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맥락에서 첫 번째 지금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요. 시장 대장주의 중요성에서.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동력 맞죠? 그죠? 원동력 맞습니다. 자, 종목 장세를 확산시켜주는 역할 맞죠? 그죠? 가장 오래 상승하고 가장 늦게 내려온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시장 대장주가 출현하지 않을 땐 시장 반드시 폭락한다. 저것도 맞습니다. 대장이 출현하지 않을 때 시장은 분명히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시장 대장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종목을 추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맥락을 잘 타고 그 맥을 짚어내면 시장의 대장주와 스타주를 동시에 공략하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걸 오늘 강의를 해드릴까 해서 사실 첫 서두에 이제 꺼낸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 대장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역할을 이제는 조금 오늘 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처음 강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시장 대장주에 대한 부분, 포착, 중요성, 그 다음 이제 시장에서 대장주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또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향후에 또 강의를 많이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첫 강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